스피치를 해주게 되셨어요. 그쵸? 우리 회원님 군복 입고 계시는 거 보니까 예비군은 아니신 것 같고 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군인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장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직업 군인이시죠? 네네. 빼독을 군인이시면 막 체격도 좋고 좀 체력도 좋고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예전엔 좋았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1년 동안 매일 먹고 자고 하니까 체중이 한 78kg까지 불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복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TR90이라는 좋은 제품을 알게 돼서 먹으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훈 회원님 비포 애프터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회원님들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대박이죠. 저 비포였을 때가 이제 육아휴직하고 1년여의 생활 끝에 만들어진 몸이고, 그 다음에 애프터가 빼독을 하고 나서 현재의 몸이신 거죠. 네. 이 정도 수치를 보면 체지방률을 거의 14%를 감량하셨어요. 근데 이 정도 하려면 진짜 모범적으로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빼독 생활을 하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일단은 제 스폰서인 황은평 이에스더 사장님이 매 시간대 알람을 맞춰서 제품을 먹는 시간을 딱딱 맞춰서 먹을 수 있게끔 도와줬고요. 그리고 저는 휴직 기간 동안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사실 좀 많이 하기도 했어요. 사이클도 하루에 2시간씩 오, 꼬박꼬박 타고, 와, 그리고 웨이트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운동만 따로 했을 때는 체중이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음, TR90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체지방과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빼독과 운동을 겸하신 거네요. 네.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면요, 체중이 12.8kg, 체지방률 13.5%, 근육량은 0.2kg밖에 안 빠지셨어요.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이 저게 사실 중간 수치인데 아마 8, 9 정도는 됐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배가 줄었거든요. 이런 수치 말고도 뭔가 기분이라던가 생활이라던가 이런 변화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복직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체력적인 부분이었는데, 오늘 체력 측정을 했습니다. 마침. 오, 저희 군인은 3가지 종목을 측정을 하는데요. 네. 먼저 윗몸 일으키기 음. 2분 동안 84개를 해야 하고요. 2분 동안 팔굽혀펴기 84개요? 네. 어, 팔굽혀펴기 2분 동안 72개를 해야 하고 3km 달리기를 12분 30초 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통과하셨어요? 근데 오늘 다 특급으로 오, 잘 끝마쳤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지금 중사인데 내년에 네. 상사 진급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 또 개인 자력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아, 대박이다. 빼독 덕분에 특급을 다 받으셨어. 이거 듣기만 해도 되게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그걸 오늘 다 하신 거네요. 네. 이거 빼독하기 전에는 혹시 되셨을까요? 그 정도 수치가? 제가 복직을 결심하면서 사실 빼독을 시작하기 2주 전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3km 달리기도 완주를 못했었습니다. 아, 이 몇 달 만에 이렇게 되는군요, 진짜로. 아마 지금 체력이 훨씬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컨디션은 어떠세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제 20대 때 그때 체력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일단 좋겠다. 몸이 가볍다 보니까, 오늘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특급 받아올 줄 알았다고 라는 얘기를 음,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7기 회원님 이제 막 시작하셨거든요.
어,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큰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는데, 응원 처음에 메시지를. 사실, 네. 네, 믿음이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했었는데, 운동도 병행하고, 제품도 시간 맞춰서 딱딱 먹고 하니까, 제 몸이 스스로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좋은 결과 꼭 있으실 거고,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오늘 인터뷰 들으니까 어떠세요? 좀 힘이 나시나요? 우리 안지은 회원님께서 진짜 살아있는 이런 빼독의 어떤 어마어마한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사실 운동만으로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체력 검정을 특급을 받으실 때까지 이 빼독의 힘이 엄청 컸다. 우리 회원님들도 화이팅 하시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홍보대사님의 스토리를 들어볼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의 메인 강의, 당신은 지금 해독이 필요하다. 강민용 총괄수석님, 웬만한 의사보다 대체의학에서는 더 박사님 같은 우리 총괄수석님 모시고 해독에 대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왜 해독이 필요한지, 이런 책들이 있어요. 플랜트 패러독스라고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는 식물들의 치명적인 역습이라는, 음료의 불편한 진실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음료들이 왜 불편한 진실일까요? 백신, 요즘 참 백신들 많이 얘기들이 많은데, 백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습니다. 맞지 말라 그러죠. 어, 자, 찬 음식, 죽은 음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호모사피엔스는 무엇을 먹도록 설계되어 있을까?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걸 먹었을까? 이런 책이 있고, 기적의 첨가물들, 암과 치매까지,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식품 첨가제들, 어떤 걸 먹길래 도대체 암이나 치매를 걸리는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음식들, 밥상에 보이지 않는 유혹, 정신 나간 식품 제조 회사들을 고발한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은 뭘 먹고 살길래 이런 책들이 나올까요? 아이에게 독을 먹이고 있고, 먹고 싶은 대로 먹은 음식이 당신 아이의 머리를 망친다. 의학계의 폐쇄적인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정신질환에 대한 거는 영양요법으로 다가가라. 약을 먹기 전에 식단부터 바꿔라. 자, 우리 집에 있는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은 결국은 하나 같은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아주 짧게 제가 조금 다듬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에서 어떤 것들을 먹길래 이렇게 안 좋은 성인병들을 갖고 있는 50대 이후에 장기 복용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2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2명 중에 1명은 자가면역 질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에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독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도 없고 첨가제들, 식품 첨가제들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도 없다는 거죠. 자, 건강에 대한 이렇게 악화되는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육류들, 돼지, 소, 닭 이런 것들이 옥수수 사료로 만든 그 사료를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둬서 키우면서 더 지방을 많이 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둬서 키우면서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은 걸 먹으면요.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염증을 많이 일으키니까 가둬서 키우면서 염증도 많아지고 병이 많아지니까 성장 촉진제를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 촉진제와 항생제를 계속 주니까 이 고기들이 건강할까요? 거기서 나오는 우유들은 건강할까요? 이렇게 유제품이나 고기, 달걀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칼슘까지 배출시켜서 철분의 흡수를 막아서 뇌기능까지 저하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분유나 우유를 많이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성조숙증까지 올 정도로 빠른데 뇌 기능은 이런 인지 능력이나 어떤 발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느려요. 이런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만 문제일까요? 술, 담배, 식품 첨가제, 농약, 성장 촉진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은 걸 또 먹는 거죠. 뭐 과일이든 딸기에 성장 촉진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알죠? 육류도 영양적인 불균형도 갖고 있고 뭐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먹는 엄마가 모유를 먹인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 갖고 있는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아이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희귀병이나 자가면역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GMO, 유전자 변형을 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제초제 회사에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잡초는 죽이면서 이 제초제를 뿌려도 우리 식물은 죽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GMO를 쥐한테 실험을 했을 때 이걸 2달 동안 먹였더니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나 뭐 이런 것들을 GMO로 한 걸 만들어서 쥐한테 먹였더니 2달 정도를 먹였더니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고 뇌가 수축하고 주요 장기가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10년이든 15년이든 이렇게 걸리는데 이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GMO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GMO를 받고 있어요. 콩이나 대두, 식용유, 변종 과일, 채소, 두육, 과자, 빵. 우리가 그냥 모르고 사 먹는 마트에서 사 먹는 것들이 거의 다 GMO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선 내가 피해서 먹고 싶으면 논 GMO를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한 엄마들은 뭐 생협이나 그래도 자연드림이나 이런 데를 가겠죠. GMO 수입 대국이 한국입니다. 자, 미세먼지, 중금속 이런 것들도 굉장히 ADHD나 자폐증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들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진짜 피할 수가 없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었죠. 그리고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들은 지가 얼마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환경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하고 분자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환경 호르몬이 많이 노출되면은 성조숙증이나 조기 폐경 이런 게 올 수 있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정자가 이상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쥐한테 실험을 했을 때 유전이 변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을 주고 그 아래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계속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폐경이나 불임, 난임, 그 다음에 뭐 정자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방사능입니다. 방사능, 우리 후쿠시마랑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방사능도 소아갑상선암을 일으키는 체르노빌에서 소아갑상선암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검사를 했는데 정말 소량의 방사능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소량의 방사능도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데 그 이상으로 많은 방사능이 나왔던 것이 후쿠시마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다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방사능이 유출된 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파는 분유, 그다음에 화장품, 자동차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방사능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방사능을 농축시키고 있는 표고버섯이나 아니면은 깨끗하지 못하는 이런 수산물들 아예 안 쓰는 이유식 업체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식품 첨가제, 우리가 진짜 생각 없이 사 먹는 마트에서 사 먹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라면이나 여러 가지 음식들이 거의 다 식품 첨가제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식품 첨가제를요 만드는 연구원이 이 하얀색 가루들을 가지고 몇십 가지의 그 음료수나 라면 스프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만들어 주는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먹지를 못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음료수를 사 먹던 이 사람들이요 만드는 과정을 보고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과자를 줄 바에는 담배를 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독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나쁜 독소들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 사람들은 혈관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름이 많이 쌓여 있는 고기를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이 혈관벽이 이렇게 기름이 쌓이게 되면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탄성이 떨어지게 되죠. 혈압약을 또 먹게 됩니다. 혈압약을 먹게 되고 또 간에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간염이나 간견병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장 점막이 튼튼해야 되는데 장은 면역의 70%를 차지해요. 근데 현대인들의 장은요, 이 아래에 있는 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밀가루나 아니면 동물성 단백질, 술, 담배, 이런 식품 첨가제, 이런 것들이 장 점막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밀가루나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요, 황화수소라는 가스를 내보내서 장 점막이 많이 망가지면서 이렇게 장 누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독소들이나 유해 나쁜 물질들이 독소들이 이 아래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혈관하고 림프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전체가 그 독소가 도는 겁니다.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체류 시간 대비해서 뭐 변비나 아니면 설사까지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요즘 변비를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변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장 점막이 좋아야지 면역이 좋아진다 그러고 장 점막이 그 장에 좋은 유산균들이 많이 있어야지 장이 좋은데 변비가 많은 사람들, 혈사가 많은 사람들은 장 점막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겠죠. 이걸 봤을 때 변이 딱딱해지는 사람들은 체류 시간이 깁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니까 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 동그란 거는 그 우리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입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요 장내 미생물이 많이 없어요. 당연히 3타입이나 4타입 변이 좋을수록 장내 미생물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설사를 하는 5에서 6타입은요 장 활동은 좋은데 장내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의 변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장 운동이 활발할수록 체류 시간은 짧다. 장 운동은요 우리가 이렇게 연동 기능 같은 거는요 칼슘이 떨어질 때 연동 기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이나 위장 운동이나 이런 우리 근육이나 뭐 이런 움직이는 것들 모든 것들이 칼슘이 하는 역할들인데 그게 40대 50대부터 폐경이 되고 나면 이게 확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장 운동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칼슘 같은 것도 같이 보충해 줘야 돼요. 유산균만 먹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면역은 장내 미생물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면역의 총괄주의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장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논문도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암 치료제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암세포를 보면 거기에 특정한 미생물이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이 포소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입안에서 서식하는 많은 박테리아인데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양치부터 하고 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물이라도 한번 헹구고 물을 마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상 조직에서 이렇게 암세포에서 이런 미생물들이 발견이 되고 또 자폐증도 이런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을까라는 연구에서 항생제 치료를 했던 아이들이 자폐증에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좋은 유산균, 나쁜 유산균을 다 줄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폐를 앓고 있는 이 아이들을 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죽이는 아예 그냥 항생제를 더 투여했더니 좋은 거 나쁜 거 다 죽으니까 자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생제를 끊으니까 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해균 자체가 이 자폐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에 서식하고 있는 우리가 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좋은 생태계. 그런데 황량하고 메마른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장을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이런 독소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섭취하고 그러다 보면요, 이런 생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나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간, 대사질환, 아니면 뇌, 치매, 아니면 자폐,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많은 원인이 지금 이 원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만 그러면 되는데 우리 가족, 내 아이들까지 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쥐실험으로 봤듯이 이게 3세대, 4세대 까지 계속해서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식품 첨가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독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혈압약을 먹고 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당뇨약을 먹고 간약을 먹고 장약을 먹고 나중에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약을 먹게 되고 호르몬이 교란이 돼서 또 갑상선에 이상이 와서 갑상선약을 먹게 되고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거나 갑상선에 대한 갑상선을 잘라내거나 이렇게 되면은 신진대사 기능도 망가지게 되고 부갑상선이 하는 또 일이 뭐예요? 칼슘의 농도를 우리 혈액 내의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건데 그게 망가지게 되면 전체적인 신진대사나 이런 아까 전에 말했던 연동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뼈에서 또 갖다 쓰게 되면 골다공증이 되고 골다공증 약 먹으면 뼈 코팅제를 먹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조금 지연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능이 다 망가져요. 골다공증 약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곳이 있을 때 잠깐 응급처치나 증상 완화를 시킬 수 있지만 현대의학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대체약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들은 약을 먹지 않는데 정말 놀랄 만큼 약을 먹지 않습니다. 진짜 고혈압약 추이도도 계속해서 혈압약은 많이 먹는데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는데 뇌경색은 오히려 더 올랐어요. 원래는 식습관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내려줘야 되는데 현 의료 시스템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혈압약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에요.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신장이 망가져요. 장기 복용하는 약을 먹는다는 거는요, 내 신장이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장 상태, 내 장 안에 유산균은요, 좋은 유산균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약을 많이 먹으면 장에 있는 미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디스바이오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요즘 30대도 많은데요. 혈당 올리고 당뇨병을 유발시키고 간 수치가 올라가고요. 근육이 많고 손실이 되고 코엔자임 Q10 이것도 억제시켜서 심장 기능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생제도요 굉장히 많은 이 항생제들이 있는데요. 항생제 먹다 말다 그러면요 내성이 생겨서요 나중에 폐렴이나 중이염으로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생제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모든 그 질병에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는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균을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바이러스에도 감기에도 항생제가 들어가고 소염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약 처방받은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장염으로 입원했던 아이가 폐렴, 기관지염, 후두염 계속해서 병원 달고 사는 거예요. 왜냐? 면역은 더 약해지니까 계속. 약에 의존하면 약만 늘어납니다. 근데 의사들은 왜 이런 걸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자본주의 식탁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읽어보면 그 유방암협회, 심혈관협회, 당뇨협회 이런 데를 지원하는 모든 회사들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런 업계예요. 우리 독소들을 만드는 식품 첨가제로 이런 것들을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이런 걸로 만드는 그런 회사들인 거예요. 이런 책이 있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독소에 살면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야 되겠죠. 최대한. 그래도 못 피한다면 해독을 해야 됩니다. 빼야 돼요. 박용호 박사님이라고 우리 건강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술을 너무 좋아해요. 안 좋은 거 이런 술 먹으면 안주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의학과 박사고 건강에 대한 해독 강의를 하시는데 자기는 평생 술을 먹기 위해서 1년에 2달 동안은 무조건 제거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2달 해독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해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술도 못 끊겠어. 그렇게 해서 박용호 박사처럼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독을 하시는 이런 그건 본인 선택이겠죠. 하지만 해독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출렵체질인처럼 자연식을 먹는 거예요. 최대한. 아까 전에 위에서 말했던 안 좋은 육류들을 먹지 말고 최대한 목초나 이런 걸로 먹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드시고요. 그리고 뭐 성장 촉진제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벗어난 자연식으로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이런 원주민들이에요. 출렵체질.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먹는 초콜릿이나 라면이나 이런 걸 먹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산 음식, 죽은 음식,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내가 만약에 조리를 못해 내가 자연에 있어 어떤 걸 먹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넷플릭스에서 요즘 넷플릭스 많이들 보시죠? 거기서 이런 다큐가 있습니다. 내가 운동선수가 계속 운동선수가 내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빨리 회복해야 돼. 아니면은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되고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뭐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는 비건식인 거예요. 비건은 뭐냐면 채식주의자들에서도 내가 햄을 먹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고기, 육수 정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채식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근육이 키울 수 있을까? 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 챔피언인 맥그리거를 이긴 UFC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채식주의자인 거예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몸 정말 좋죠. 보디빌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비건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마이클 다이슨이나 비너스 윌리엄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건강한 식단들을 선택해서 더 높은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 더 게임 체인저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내가 어떤 해독하면서 어떤 식단을 먹으면 좋을지를 조금 감안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건강 보조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우리는 예전에는 정말 옛날처럼 이렇게
그 야채를 많이 먹어도 그 정도의 그 비타민, 미네랄의 영양소를 얻지 못합니다. 지금은 뭐 화학 비료나 아니면 땅도 옛날처럼 건강하지 못하고요. 성장 촉진제나 굉장히 GMO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제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장 상태, 장내 미생물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해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몸에 있는 지금까지 쌓였던 독소들 이런 것들을 빼내셔야 돼요. 운동도 필요하죠. 그리고 영양에 대한 균형, 항산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영양에 대한 균형. 그리고 식단, 건강한 식단. 지금 말했던 이 중에 하나라도 같이 안 되면요. 건강해질 수 없어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메타를 드시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티알라이트를 드시는 분들, 영양에 대한 균형과 항산화 이거를 같이 하면서 해독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요. 식단,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절대 해독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는 못 얻을 거예요. 다이어트는 되겠죠. 다이어트가 아니고 살은 빠지겠죠. 그런데 내가 진짜로 건강한 이런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이 해독이라는 기간, 다이어트를 한다는 기간 동안에는 이거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거식이라는 게 들어가고 제거식이 필요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라면을 좋아해요. 밀가루를 좋아해요. 근데 밀가루는 장에 들어가면 그게 장 점막에 쌓여요. 그게 장 점막에 쌓이면서 황화수소라는 가스를 내보낸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좋은 영양제를 먹어요. 흡수가 안 돼. 좋은 유산균을 먹어요. 안에 들어가서 잘 들어가서 위에서 살아남게끔 만들어서 장에 딱 점착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가스 때문에 다 죽어요. 비싼 영양제 먹고 효과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이렇게 위장 점막이나 장 점막이나 망가진 점막들을 다시 복구시키고 간을 해독시키면서 뭐 지방이 쌓였던지 간은 회복이 되죠. 복구가 됩니다. 이런 소화기에 대한 해독을 하고 혈관에 있는 쌓여 있는 기름들을 그냥 혈관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기름을 청소하고 내장 지방을 청소하고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면서 면역 기능이나 대사 기능, 영양 밸런스, 근육량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진 몸을 세팅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위에 말에는 디톡스, 독소를 빼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은 빠지는데 영양 밸런스나 근육량이나 대사 기능 이런 것들을 올리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디톡스하고 다이어트라고는 틀린 얘기예요. 다른 겁니다. 디톡스는 너무 쉬워요. 내가 레몬물만 3일 먹어도 디톡스가 되고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간헐적 단식물 해도 디톡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고 그거를 건강해진 몸을 세팅을 시켜야 됩니다. 건강해졌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과 항산화, 그 다음에 식단, 그리고 물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고 그 이상의 워킹쇼나 바디 프로필로 나한테 평생 추억까지 만들어주는 그게 우리 헬스클럽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원래 의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식습관 개선과 운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양약을 팔아야 내가 1원짜리를 1,000원에 팔 수 있는데 건강한 그 특허받지 못한 영양제, 비타민은 특허를 못 받습니다.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닭가슴살을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많게끔 특허를 받으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거 안 돼요. 닭은 닭이에요. 특허가 안 됩니다. 특허를 받은 거 갖다가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산업이니까. 건강한 습관하고 우리가 헬스에서 하듯이 지금 혈압약을 끊으시려면 제가 말씀하는 대로 식단을
드시고요. 그걸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요. 운동 매일매일 하는 거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제가 혈압약을 끊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들은요, 3개월 뒤에 나의 고객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의 고객이 없어지는데 그걸 환영합니까? 그거를 우리 3.3 헬스클럽에서 파마넥스를 통해서 같이 컨설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이제 지금 1주차니까 이제 시작이죠. 남은 7주 동안에 회원님들이 우리 컨설턴트들이 같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인데 작년에 이 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 당뇨약 이거를 다 받아왔어요. 30대인데 내시경 했을 때는 용종도 몇 개 잘라내고 이대로 있으면 위암 걸린다 그러고 지방간 중성지방이 150이 위험 수치인데 600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 이렇게 해독을 하고 우리 헬스클럽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 수치가 다 내려갔어요. 지금은 다 정상입니다. 약 하나도 안 먹어요. 살도 빠지게 되고 이 저희 삼촌도요. 이렇게 약을 많이 먹고 왔어요. 똑같아요. 당뇨약, 혈압약 뭐 이거 다 먹고 당뇨가 위험 수치에다가 간 수치, 통풍약까지 먹고 있었는데 그게 다 정상이 돼서 2016년도죠. 우리 티알라이트 시작하고 얼마 안 돼 갖고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로 이렇게 좋아졌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도 우리 헬스클럽에서 금상을 받고 이랬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요. 한 달 전에 인바디표를 했는데 다 정상이에요. 다 중간이에요. 이제 나이가 연세가 63이에요. 그런데 몸이 다 정상이에요. 배가 38이었는데요. 지금 31이에요. 우리 정자쌤, 애기 넷 낳고도 이렇게 멋진 몸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아토피가 이렇게 심해서 이걸 했었어요. 평생 아토피를 갖고 자랐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저희 이모님이 이렇게 아토피, 건선이 너무 심해 갖고 왔었는데 한 기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서 평생 입지 못했던 반팔, 핫팬츠 뭐 이런 것들을 입고서 워킹추에 무대에 올라갔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애프터를 만드는 곳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의 애프터를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전달해서 인생의 애프터를 선물하시는 그런 회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용수석님 덕분에 해독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들리고 있죠? 들리는지를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우리 몸에서 공존하는 이 미생물들의 총칭을 맞춰주시면 돼요. 면역세포도 훈련시켜주고, 온몸에 있는 세균과 박테리아와 이런 것들의 총칭. 네, 맞아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장내에 90%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빼독을 하고 나면은 고기보다는 채소, 그리고 막 다른 거, 뭐 술 이런 것도 맛이 없어지고 입맛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라고 했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해지면은 나를 계속해서 좋은 환경에 있게 해달라라고 원격 조종을 한대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들만 당기게끔 우리 몸 안에서 조종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공존하면서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시간, 건강 욕구별 어떤 파마넥스가 적용되면 좋을지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이지한 수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삼삼일시클럽 서울본원 이반수석 이지안입니다. 오늘의 제 강의는요, 혈관과 뇌 건강에 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앞서 우리 또 강민용 수석님께서 해주셨던 강의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 부분과 어느 정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 날이면요. 혈관이 굉장히 많이 수축해요. 그러다 보면 딱딱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우리 몸은 이렇게 옆에 이제 사진처럼 뇌부터 그리고 심장 쪽에 가장 많은 혈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생명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너무 중요한 솔루션들을 많이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혈관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나오셨어요? 네, 많이 확인하셨나요? 자, 우리 혈관은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생명을 위협하지만 우리 눈으로는 절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지방만 끼는 게 아니라 혈관에도 이렇게 지방이 낍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이 이렇게 쌓이면요, 끈적끈적한 지방과 혈전으로 쌓이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혈관은 채 2mm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앞서 말한 우리 뭐 서구화된 뭐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항생제라든지 그리고 뭐 음주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혈관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나이대별로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민영수성님의 형님분도 나이 불문하고 이렇게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이렇게 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경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진실인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만난 티알라인스와 331C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드리기 때문에 1주차 하시는 동안 조금 많이 어려우셨겠지만 앞으로 선생님들을 잘 따라와 주신다면 정말 건강해진 앞으로의 90일 이후의 몸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또 나눠볼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스스텐 3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유스스텐 3는 말 그대로 세 가지 이상의 세 가지의 제품을 한꺼번에 채울 수 있는 건강의 기초를 다져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혈관 영양제로 꼽히는 성분이 고순도 오메가3로 EPA와 DH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관 건강, 혈행 개선, 또 기억력 개선, 눈, 망막 건강 등에 굉장히 뛰어난 제품인데요. 특히 오메가3는요, 인체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꼭 외부로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현대인들이 외부로 섭취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생선을 드신다고 하면 등푸른 생선을 매일 반 토막 이상을 매일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바닷속에 있는 중금속을 훨씬 더 많이 먹게 될 텐데요. 그래서 까다로운 공정을 거친 우리 6S 공법을 거친 뉴스스펜 3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옆에 보시면 이렇게 NSF 스포츠 인증을 획득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NSF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건강기능식품과 성분에 대해 미국 표준협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인정기관이에요. 그래서 한 272개의 유해 물질을 테스트를 거치고요. 아무거나 섭취할 수 없는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안심하고 유스스펜 3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유스스펜 3는요. 네, 그뿐만 아니라 13가지의 종합 비타민, 그리고 9종의 미네랄, 그리고 부원료지만 고가의 식물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 완화, 신장, 콜레스테롤 예방, 뼈 건강, 눈 건강, 엄청난 강력한 항산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쁜 현대인들과 우리 회원님들처럼 독소를 뺀 후에 영양소를 채우실 우리 회원님들은 유스펜 3를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은요. 이 마리노메가라는 제품인데요. 이 마리노메가는 앞서 말씀드린 유스스텐 3와 같이 고순도의 EPA와 DH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중성 지질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마리노메가에 있는 크릴새우가 저희 아주 유명해지기 전부터 함유되어서 출시되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크릴새우 오일이 굉장히 이슈화되면서 많은 제품들이 또다시 중금속 검출로 막 적발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크릴 오일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꼭 이 제품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중금속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뭐 비타민 E라든지 그리고 약간 비릿한 맛을 또 달래기 위해서 레몬 오일, 바닐라 향 스무가까지 해서 굉장히 드실 때 편안하고 크릴 오일로 우리가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옵티머 오메가입니다. 이 옵티머 오메가는요.
마늘류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은 돌연변이 세포가 암세포로 촉진되는 것을 억제해서 암세포가 발전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을 해독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촉진시켜 발암물질이 정상 세포에 손상을 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마늘류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드시게 된다면 이렇게 당뇨나 혹시 혈당 강화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마리노메가, 옵티머 오메가는요, 어유 함량, 미국에서 어유 함유 관련 75개의 회사 제품들을요, 조사 보고에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면 알수록 이 어려운 걸 해내는 파마닉스 회사에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좋은 바이오 진코. 이 제품은요, 요즘 스트레스로 이명 현상이나 뇌혈관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자주 깜빡이시거나 어제 일이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은행잎 추출물로 만들어진 바이오 진코입니다. 이 은행잎 추출물은요, 혈행 개선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 그리고 뇌 건강,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뇌로 가는 혈액을 원활하게 해서 임용이나 두통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파마넥스에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분들이 연구위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이 은행잎 추출물 효능을 입증하고 계시는 과학자님이 계시니까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코도 혹시라도 주변에 있으시거나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같이 드셔주시면 너무나 좋은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레스틴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감소시켜주는 아이인데요. 이게 약이 아닌데 약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집중되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이 기사 보시면요. 실제로 미국에서 FDA에서 소송을 걸었고 몇 번의 재판 속에서 임상실험까지 하면서 약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별되어서 그 성분을 빼고 출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성분 자체, 출시되었던 그 원래 성분, 고유 성분 자체가 빼고 지금 출시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제품의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너무 좋게 원래 그 성분 자체가 들어가 있는 성분으로 출시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콜레스테린 제품 자체만 드시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감소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리고 신장 기능이 강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5개의 혈관과 뇌 건강에 좋은 솔루션 제품을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파마넥슨 제품 하나하나에는 특별한 되게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히알라인티로 건강하고 그리고 깨끗이 청소된 몸에 아무거나 넣지 마시고요. 진짜 엄선된 최고의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지한 수석님 똑 부러지게 파마넥스 혈관 뭐라고 해야 돼요? 어벤져스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가지 제품이 어떠한 구별점이 있는지 너무 명확하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원님들 이제 밤 미팅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나눠보시고 우리 컨쌤들 그다음에 우리 동기 회원님들이랑 소통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